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림대학교 제10대 김중수 총장의 이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대원 이사장의 치사가 있겠습니다. 마이크가 어딨니? 됐어? 갑작스러운 총장님의 사임의 충격을 채 가누지도 못한 채 오늘 김중수 총장님의 이임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김중수 총장님의 한림대학교의 시간은 한마디로 격변과 헌신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혁명적 기술 발전이 구현하는 디지털 시대라는 인간의 온 삶의 모든 분야가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격동의 시간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학령 아동 인구의 감소, 지속된 등록금의 동결 등으로 인하여 대학은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오늘입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김중수 총장님께서는 강력한 리더십과 탁월한 견식 속에 오늘의 위기를 한림대학의 기회로 만드는 크나큰 헌신을 하여 왔다고 믿습니다. 취임 초부터 총장님의 신념과 철학이 담긴 교육관과 세계적 대학 발전을 꿈꾸면서 지속적인 혼신의 열정이 담긴 대학 구성원들에게 동참의 메시지가 지속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시설을 통해서 보직자를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과의 끊임없는 담론과 토론을 통하여 학교의 발전과 미래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어느 대학사에서 볼 수 없는 특유의 김중수 총장님의 직원에 대한 애정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장님 자신이 솔선 직원들과 함께 동해 시설에서 숙박하며 지도를 하는 예외적인 총장님의 헌신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의 붕에 따른 구조조정은 오랜 수건이었던 한림의 공과대학이 소프트웨어 중심대으로 성공적인 변수를 이루면서 여러 분야의 구조조정과
제도의 개혁이 따랐습니다. 복수 전공의 필수화, 선택의 자유화, 그리고 융합 개념의 스쿨의 확대화, 모든 혁신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한림의 꿈은 하나하나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총장님의 학생에 대한 애정은 늘 말씀하시던 마이보이라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애정으로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그 표현을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학생들의 크고 작은 모임에서 허심탄회한 서로의 이해와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총장님 특유의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은 학생들의 가슴에 진정한 희망과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트라뮤럴 리그라는 건강한 육체의 건강한 정신이라는 총장님의 철학 또한 유감없이 발휘됐습니다. 더군다나 총장님의 타인에 대한 배려의 정신으로 캠퍼스의 곳곳은 그야말로 잔디의 광장으로부터 사색의 정원으로부터 여러 가지가 정말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캠퍼스로 변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학은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그리고 아주 희망적이고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참으로 젊은의 열정이 넘치는 캠퍼스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저에게도 다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장님은 지역 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대학은 지역으로부터 성장해야 한다는 당신의 모토에 따라서 강원도 17개군을 직접 순방하며 강원도 발전을 위한 탁월한 강연과 그를 통한 한림대학의 강원도 지역에서의 그 위치를 더욱 높이는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2021년도 입학정원 미달이라는 충격적인 교육의 상황 속에서도 한림대학은 1차의 입학지원을 완전히 충원시키고 어느 한 과도 미달이 안 되는 그야말로 성과적인 큰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김중수 총장님은 학교를 떠나십니다. 그러나 이별은 곧 만남의 약속이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떠난 학교이지만은 총장님이 남긴 그 총장님이 보여주신 당신의 교훈적 여러 가지의 지도는 한림 발전의 미래에 큰 튼튼한 초석이 돼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총장님을 보내면서 그동안의 총장님의 헌신과 노고와 한림에 대한 애정과 끊임없는 열정에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시간을 총장님과 같은 자리에서 대화를 통해서 또는 경청을 통해서 많은 배움의 시간을 가졌고 총장님으로부터의
많은 삶의 방법을 익혔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총장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총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항상 조물주의 충만한 가호가 총장님과 같이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송사 순서입니다. 먼저 안동규 전 부총장의 환송사가 있겠습니다. 제가 환송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보직 교수들과 교무위원들이 직접 쓴 글로 만든 책을 갖고 왔습니다. 391페이지의 글이고요. 책 제목은 선진인류대학의 비전이라는 제목과 부제목은 한림교육 100년 대계라는 소제목, 한림대학교 제10대 총장 김중수 박사 교육학 아젠다라는 저희들이 만든 책인데 총장님의 글이 27편이 포함되어 있고요. 주로 교무위원을 맡으신 분의 17명의 글이 포함된 글입니다. 지금 제가 낭독하는 글은 이 책에서 발췌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중수 총장님 재임 기간 동안 한림대학교는 학생 중심 교육의 이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글로벌화, 융합화, 지역화를 전략적 목표로 새로운 변화의 혁신을 시작하였습니다. 학생의 성장과 역량 중심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복수 전공 필수화, 융합 전공 신설, 캠퍼스 라이프 활성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김중수 총장님은 지역에서 시작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 인류 대학을 향한 도전의 길을 닦았고 그 여정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중수 총장님의 글들은 거칠고 험난한 위기의 파고를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대학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의 조타수를 한림대학교를 이끌어놓은 리더의 고뇌와 고민이 도전이 생생한 기록들입니다. 대학의 선진화가 진정한 선진화라는 생각은 김중수 총장님의 확고한 신념이셨습니다. 총장님의 글들은 한 대학의 선진화에 대한 고민을 넘어서 한 나라의 선진화에 대한 꿈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김중수 총장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학의 비전을 다듬고 실천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많은 땀을 흘렸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총장으로 부임하셔서 선진인류대학의 비전 수립을 곧바로 착수하셔서 비전 2016을 완성하셨습니다. 김중수 총장께서는 천천히 서두르자라는 말을 즐겨하셨습니다. 개혁을 서둘러 현상을 타파하고 과감히 나아가되 치밀하고 명확한 구상이 있어야 하고 모든 위험 요인들을 살피면서도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셨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 융합 교육, 글로벌화에 대한 총장님의 기본 구상은 끈질기고 집중적인 탐색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학생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돌볼 것인가? 김중수 총장께서는 우리 대학들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를 학생 중심 교육에 두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토대의 방법을 누구보다 많이 생각하셨습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센서스를 매년 실시하셨고 학생들이 한껏 머물고 함께 생활하는 캠퍼스 라이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하셨으며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트라뮤럴 스포츠 리그 등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셨습니다. 총장님은 길을 닦는 자는 흥하고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는 경구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세상과 사람들의 연결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한림대학교는 지역에서 시작해서 세계를 향하는 연결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셨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도혼 글로벌 스쿨이라는 새로운 학사 조직을 만들어 세계 각국의 인재를 끌어들이고 지역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 한림의 차별화된 글로벌화 전략이었습니다. 김중수 총장께서는 추상적 이념적 전략뿐 아니라 구체적 정책이 올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디테일을 담는 데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생각을 담은 것이 한림교육 100년 대계라는 구상인 것 같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김중수 총장님은 늘 어제의 일을 반복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장님의 생각은 함께 일했던 저와 같은 보직 교수들을 포함하여 더 많은 사람들로 공감대를 확장할 수 있었고
점차 상향적으로 개혁을 확신되었습니다. 김중수 총장님은 개혁을 추진하면서 독단에 흐르지 않기 위해 구성원들의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셨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총장님의 끊임없는 탐구와 사색, 학생을 위한 헌신과 학생 정신은 한림 비전에 숨겨진 또 보석 상자입니다. 김중수 총장님은 글로벌 팬데믹의 위기를 혁신 가속화의 계기로 인식하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뒤처지는 대학들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비전 2030은 기존의 비전 작업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셨습니다. 비전 2016과 비전 2018이 본부 중심의 기획에서 출발했다면 비전 2030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서와 처장단, 스쿨과 단과대학 리더들의 생각과 꿈을 담아내는 상향식 접근을 취했던 것입니다. 총장님은 모든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꾸고 남들과 다른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앞선 변화를 추구하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의 방향을 생각하셨지만 이제 그 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은 온전히 한림의 남은 성원들 우리들의 몫입니다. 선진대학, 선진국가의 길은 총장님의 염원이셨습니다. 김중수 총장님과 한 배를 타고 보직자로 함께 일했던 시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큰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출발점에 선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총장님의 사색과 고민이 담근 글들을 접하면서 험한 세상을 향해 용기를 갖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김중수 총장님께서 즐겨 하시던 말씀으로 제 말에 종집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페스티나 렌테, 천천히 서둘러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서상원 총동문회장의 환송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총동문회장 서상원입니다. 지난 5년여 동안 한림대학교 총장님으로 재직하여 주신 김중수 총장님의 이임식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한림대학교는 차 없는 거리로 새롭게 정돈된 교정, 아쉬움 없이 구석구석 배치된 벤치, 그리고 잘 가꾸어진 본관앞 잔디밭 전경 등이 봉의산 실록과 어우러져 자연스러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과 6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했던 우리 대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캠퍼스 풍경뿐 아니라 그 풍경 속을 거니는 학생들의 활기찬 모습도 사뭇 다릅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차이는 있겠지만 대학 본연의 사색과 상상력, 학문의 자유 등의 이념이 작동하기에 충분한 분위기가 캠퍼스 풍경 안에 있습니다. 학생, 교수, 교직원 등 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대학 분위기를 구축해 오신 총장님의 역할과 노력은 한림인들의 마음에 충분한 감동과 헌신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부임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사적인 자리에서 김중수 총장님께서 대학 총장은 3D 업종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농담이셨지만 그 당시 총장 직무를 수행하시느라 고뇌하는 총장님의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미시간 대학 총장이었던 제임스 두데스텟이 저술한 대학 혁명, 대학 총장의 고뇌라는 책을 거론하시면서 대학이 급변하는 21세기에 걸맞은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그리고 연구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의 과거와 현재, 한림대학의 미래에 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에서 제임스 두데스텟은 미시간 대학 총장으로 겪은 경험에 기초하여 대학이 직면한 위기를 예리한 통찰력으로 지적하면서 대학이 추진해야 할 도전 과제를 조목조목 제시하였는데,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중요한 전통과 현재의 도전 및 미래의 가능성을 이해하는 일치된 노력만이 변화의 시대에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김중수 총장님도
같은 문제로 우리 한림대학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5년 반년의 시간이 지는 지금 소명을 다해오신 리더 총장님 시야에 비친 한림대학의 모습은 어떠할까? 미래 변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준비되었는가? 우리는 지금 총장님의 기대대로 변화하였는가? 사뭇 궁금합니다. 저는 한림대학교 총동문회장으로 지난 4년여 시간을 총장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동문들이 모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동문들을 발굴하시고 홈커밍데이 행사 등을 통해 동문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신 노력에 한림대학 졸업생을 대표하는 총동문회장으로서 총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늘 강조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사람 1000명 중 1명 이상이 한림대 출신이다. 이제 더 이상 한림대학은 작은 대학이 아니다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동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하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역대 어느 총장님이 이렇게 동문들을 챙기셨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이러한 총장님의 사랑을 동문들은 마음 깊이 기억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함에 힘입어 4만여 우리 동문들은 모교와 사회에 대한 사랑과 지원이 더욱 이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한림대학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총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설에 한림대학 총장을 역임하면 모두 장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총장님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이제 환송사의 마지막 순서로 양우식 총학생회장의 환송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제36대 총학생회장 체육학과 1학번 양유식입니다. 김중수 총장님께서는 비전 앤 액션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 교육을 표방하며 스쿨제 도입, 교내 최대 스포츠 리그인 인트라미럴 리그 활성화, 복수 전공 필수화, 소속 변경 자율화, 융합 전공 확대, 글로벌 융합 대학 및 글로벌 협력 대학원 신설, 사생계 정원, 차 없는 거리 등 확고한 신념과 글로벌한 비전 그리고 위대한 리더십으로 저희 한림대학교를 선진사회의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혁신을 주도해 주시고 항상 학교를 많이 사랑해 주신 김중수 총장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총장님과 함께 꿈꿔왔던 한림대학교의 미래가 실현되는 길에 총장님의 리더십이 앞으로도 계속 관철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퇴임 이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축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이제 김중수 총장의 이임사가 있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과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 몸둘 바를 모르겠고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임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하고 헤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하듯이 이런 경우는 세계의 유수 대학의 총장들의 취임사와 이임사를 우선 보고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인 대통령의 취임사와 이임사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떠날 때는 되게 말없이 그냥 가라는 게 우리나라의 속설입니다만 그 분들의 경험을 볼 때
그동안에 생각했던 말들을 남기는 것이 오히려 구성원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제 나름대로 이인자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목은 한림의 해정대들 존재 이유와 미래의 비전에 대한 저희 생각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서 남겨드리고 떠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윤대원 일성학원 이사장님, 우형식 한림성심대학 총장님, 이정학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총장님, 윤희성 일성학원 상임이사님, 이재준 춘천성심병원 원장님, 서상원 한림대 총동문회 회장님, 양유식 한림대 총학생회장, 안동규 전 부총장을 위시한 교무위원과 교직원, 그리고 온라인 유튜브를 통하여 시청하는 여러분을 모시고 총장 이임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직 운영의 힘든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안도의 마음이 앞서기는 합니다만 무거운 짐을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맡겨놓고 혼자 떠나는 형국이 되어 가슴 한구석에 송구스러운 미안함이 가득하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한림대뿐 아니라 제 인생의 오랜 공적인 조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니 만감히 교체해옴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선진국 위상으로 도약시키는 경제 사회정책 연구를 천직으로 삼으면서 지내온 인생이었고,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정책, 외교협상, 고등교육 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 연구직, 공직, 학계를 오가며 국내외 다수 기관에서 많은 분과 인연을 맺어 오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고 보니 14년 전에 처음 한림의 부름을 받았을 때가 머리에 떠오르고 5년 전 다시 한림의 부름을 받았을 때가 바로 엊그제같이 느껴지는데, 지나고 보니 세월이 바람처럼 빠르게 흘러갔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 인생의 목표가 우리나라를 선진 인류 국가로 만드는 것에 헌신하는 것이었는데, 한림에 부임하면서는 그동안에 쌓았던 연구와 정책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한림을 선진 인류대학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는 포부를 밝혔던 그 순간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한림대학교가 선진 인류대학이 되어야만 지역 발전을 선도할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며, 또한 수도권 이외 지역에 글로벌 명성을 받는 대학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 경험의 첩경이라는 주장도 과감하게 피력한 바 있었습니다. 반합없이 혼신의 힘을 쏟아 세계적 수준의 선진 인류 대학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림의 개혁 방안을 모색하면서 단 한시의 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시간이었다고 감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나간 시간을 세세하게 회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한림의 위상이 획기적으로 변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 인류 대학으로의 도약이라는 높은 이상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학생 중심 교육을 천명한 것은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다른 학교와 차별화시키겠다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수 전공의 필수와 다양한 융합 전공의 개설, 여러 분야의 스쿨 제도 도입, 인트라무랄 리그, 스포츠 리그의 운영, 4세계 정원과 차업연결의 조성 등이 교육과 연구와 캠퍼스 환경에서 한림을 다른 학교와 차별화시킨 특징적 변화 사례입니다. 이제는 이런 변화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 연구, 캠퍼스 라이프로 대표되는 대학생활 영역의 모든 분야에서 지난 5년여간 변한 것보다는 변하지 않는 것을 헤아리기가 더 쉽고 더 빠르다고 표현하는 것이 과언이 아니라고 자부합니다. 교육과 연구라는 학교의 속모습뿐 아니라 캠퍼스의 생활 환경이라는 겉모습도 함께 변한 것입니다.
교수와 학생을 비롯한 학내의 모든 구성원이 이러한 변화 노력에 기꺼이 동참해준 덕분에 그러한 변모가 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동문을 포함한 외부 인사들의 격려와 지원도 이런 변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변화를 성취한 데에는 한림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개인보다는 한림을 앞세우고 한림의 발전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으므로 가능했다고 믿으며 이 자리를 빌려 구성원 모두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한림 가족 여러분, 아마도 오늘이 제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는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어제의 세월을 논의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현재의 문제를 파악하고 미래의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한번 과거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야구의 전설적 홈런왕 베이브 루스의 말입니다만 어제의 홈런으로 오늘의 게임을 이길 수 없다라는 명언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나간 영광에 머물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미래를 대비하는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제 인생 철학으로 삼아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림의 오늘과 내일 함께 힘을 모아 헤쳐나가야 할 과제들과 그 대안들에 대한 수혜를 얘기하는 것으로 저의 마지막 인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로서 우리에게 한림은 무엇이며 우리는 한림의 누구이며 변화하는 환경에 상응하는 한림의 존재 이유를 어떻게 정립시켜 나가야 하는지가 지난 5년 반 동안 제 마음을 괴롭혔던 고뇌의 요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이 동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과잉 수요가 만연하여 대학 진학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광복 당시에 문맹률이 80%에 달하였는데 반세기 만에 대학 진학률이 80%에 달할 정도로 교육률이 급증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급변화한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할 공급 능력의 확대는 국가 재정이 빈약한 여건에서 국공립보다는 사립대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 교육에 대한 사회적 과잉 수요를 제어하기 위하여 각종 정부 규제가 부과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사회는 변화하는데 규제는 옛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으므로 대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대에 뒤떨어진 기존의 규제는 대부분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마련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대학 나름의 다양한 건학 이념의 실천을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에도 교육의 공공성을 빌미로 국공립대학과 유사한 규제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사립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을 10년이 넘게 동결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대학 교육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막게 되어 결국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의 저하를 가져왔습니다. 말할 나위 없이 대학 교육에 대한 과잉 수요가 과잉 공급으로 정책 환경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발생한 것에 상응하게 모든 정책 규제의 기조가 바뀌어야 하는데 이렇지 못하다면 대학 교육이 국가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남게 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학벌 사회 현상도 대학 교육이 차별화된 특성을 추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획일적인 강한 규제가 부과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평준화라는 정책 기조는 교육의 수월성 추구 노력을 소홀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의 하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난관은 다른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고 결국에는 모든 대학 교육이 표준화된 대량 생산 체제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에 처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교육 현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학벌 사회의 필습을 비난하면서도 어제 하던 교육을 오늘도 답습한다면 우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러한 사회적 폐단이 고착화하는 데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과감하게 틀을 깨뜨리는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우리부터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잘못이 크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비록 대학 교육 국제 경쟁력이 낮고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학교가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 규제에 연연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결의 이니시어티브는 대학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할 나위 없이 대학도 그동안 교육 혁신에 대한 노력을 충분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자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학 교육에 대한 과잉 수요 덕분에 현실에 안주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도권 억제 정책으로 국가가 지방대학을 보호하여 주었고 이러한 보호가 지방대학이 자발적인 혁신 노력에 소홀하면서 안일하게 대학을 운영해온 측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인구 절벽으로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 이르러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 정책을 에워싸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의 여건들을 분석해 보면 기존 정부 규제에 따라 이미 각 교육 집단의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얽혀 있어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에 비유될 정도로 복잡 다단한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최선의 해결책을 구하는 것은 가능치 않아 보입니다. 대외 개방이 되어 있지 않은 국내 산업의 경우 정부의 보호로 국제 경쟁력이 낙후되어 있고 낙후성이 더욱 개방을 어렵게 만들므로 이러한 악순환 고리는 순리적으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비유될 수 있는 형국입니다. 다시 말해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푸는 정도의 노력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알렉산더 대왕의 칼에서 그 매듭이 풀렸다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할리머 여러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온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규제를 개혁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의견을 개진해야 하겠지만 정부 탓만 하고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일에 선봉을 서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뒤처진 부분이 있다면 비록 우리의 잘못에 연유한 것이 아닐지라도 이를 치유하는 노력은 우리에게서 나와야 교정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진 인류로 도약하는 것은 매우 지난한 과업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이 자리를 빌려 제가 꿈꾸는 한림의 미래를 몇 개의 특징을 중심으로 그리면서 우리의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하며 여러분의 공감을 기대합니다. 첫째, 교육의 목표가 전적으로 학생의 잔재 역량을 개발하는 데 두어졌으면 합니다. 학생 중심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파격적으로 탈피하는 것입니다. 토론 위주의 수업으로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 미네르바 대학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남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주입식이며 암기 위주여서 창의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평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과거 반복적인 공부보다는 미래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시각입니다. 교실에서의 일방적 강의 비중을 현저하게 줄이면서 발표와 토론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교실에서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 전달하는 것에 한계 효용은 그리 높지 않다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문제에 대한 과거의 해법을 가르치는 교육으로부터 현재의 문제를 파악하고 미래의 해법을 논의하는 교육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새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사색을 중요시하는 획기적인 교육혁신 접근 방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림대학생은 누구든 문제의식을 스스로 형성하고 해답을 찾아내기 위해 사색하는 관행이 몸에 배웠다는 평판을 쌓아 나가자는 것입니다. 둘째, 복수전공의 필수화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기존의 단수전공 위주에서 벗어나 융합전공 위주로 교육 방법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시대의 핵심적 화두가 융합이라는 점에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AI, 빅데이터, 나노테크놀로지, 바이오테크놀로지, IoT, 로보틱스 그 어느 것 하나 융합적 성격을 지니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융합은 기존의 서로 다른 분야가 독립적으로 연결된 협동 과정과는 편이한 것이며 그 융합 자체로서 새로운 분야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시간이 경계되면 이런 융합 분야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또 다른 융합 현상이 형성될 것입니다. 교육 과정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동태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복수 전공으로 학생들의 지식의 지평을 넓히고 융합 전공으로 지식의 사회 수요 적합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간다는 글로벌 인류 대학에서는 이런 시도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좁은 국내로부터 넓은 세계로 돌리면 이런 선진 흐름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업적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이런 변화에 충분히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능력을 한림의 교수와 학생들이 갖추었다는데 조금의 의구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 대학 캠퍼스가 성공적 사회생활의 훈련장으로서 인성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는 데 더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마디로 무형자산과 가치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교육이 제공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높이 평가되면 선진사회, 유형자산에 더 관심을 두면 후진사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의미겠습니다만 후진사회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나 이러한 자산의 공유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선진사회는 이미 유형자산이 어느 정도 축적된 상태이므로 무형자산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치를 지향하는 것도 학교에서 배워야 할 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물질이 풍부하다고 저절로 가치를 숭상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인드셋을 보이는 것이 공동체 발전의 관건이며 선진 시민의 특성입니다. 인트라뮤럴 스포츠 리그 활동을 통하여 집단으로 공정 경쟁하며 또한 협동하는 훈련은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 학생들의 자발적인 한림 명예 코드 제정 운동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AI와 로봇이 물리적으로는 인간 생산력의 상당 부분을 대체해가는 미래 사회는 이런 인성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인재를 필요로 할 것이 전망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림 구성원 여러분, 제가 꿈꾸는 이런 미래가 결코 실현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함께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비전을 중시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016년의 비전 선포식, 2018년의 비전 앤 액션 수정 보완 작업, 그리고 최근의 비전 2030으로 한림의 100년 대계를 많은 교직원의 참여로 함께 작성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런 비전 작업과 같은 무형자산을 중요시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한림이 선진 인류대학으로 진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 임사를 마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림 교육의 핵심은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만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심정으로 교과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가르친다면 학문적 효과의 기간을 측정하는
반감기가 짧아져가는 추세에서 옛 교과서를 토대로 과거의 지식을 기계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학은 교육, 연구, 봉사를 주요 책무로 삼고 있습니다만 학부 교육이 부실한데도 선진 인류 학교로 평가받는 예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부 교육 충실화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한림대는 수학과의 취약점을 극복해 나아가야 선진 인류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칸나기로 지칭되는 학과 체제에서 벗어나 전공 교육 위주로 교과 과정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물론 전공도 학문의 성격상 수학과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스쿨 체제 운영에서 알 수 있듯이 학과의 경직적인 칸막이를 거스내게 되면 교수와 학생의 정원을 시대의 수요번에 맞춰 적기적시에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복수전공 필수화와 융합전공 확대 등이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품위 있는 교수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교육행정 단위에서의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림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한림의 자산을 축적하는 데 온 구성원이 합심해야 합니다. 선진 조직일수록 조직의 자산이 개인의 자산보다 더 큰 법입니다.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개인보다는 국가가 부자이고 후진국은 그 반대입니다. 환경 개선이나 교육 기반 시설에 투자함으로써 조직을 살찌워 common good, 공동선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공유 자산을 확충해야 공동 후생이 증진하는 법입니다. 후진 조직일수록 개인의 이익에 치중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공공재화가 빈약하게 되고 단기적인 개인 소비를 극대화하는 경향이 강하고 국가가 가난하게 되어 장기 발전이 저해되는 점이 특성으로 두드러지게 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진국 함정의 미들 인컴 트랩이라고 합니다만 함정에 비견되는 난관에 빠지지 않도록 긴장감을 놓지 말기 바랍니다. 어느 조직이든 어려울 때는 오히려 단합이 잘 되나 급속히 발전하게 되면 기강이 해이해지면서 개혁 필요를 들고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림은 개혁의 페달을 밟는 중입니다. 힘들더라도 페달을 계속 밟아야 자전거는 안정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점을 전 구성원들이 명심해 주기를 기대하고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만 선진 인류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립 100년에 개봉하기로 하고 도온스쿨 앞마당에 우리의 소원을 타임 캡슐에 담아 모았던 그 당시의 패기와 협력 정신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쫓아가면 인류가 되고자 하는 것이지만 남이 우리를 배우고자 하면 우리가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한림은 언제까지 남을 쫓아만 갈 것입니까? 불굴의 도전 의지와 헌신의 희생 정신을 지닌 리더들이 각 분야에서 나와야 합니다. 어려운 연임의 결정을 해 주었는데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임하는 것을 간합해 준 윤대원 이사장님 및 일송학원 이사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윤대원 이사장님의 헌신적이고 무조건적 지원이 없었으면 한림의 환골 탈퇴는 성공할 수 없었음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한편 한림의 교수들과 학생들에게도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저희 결정이 한림대의 더 큰 도약을 위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림을 통해 만났습니다. 개인의 작은 이득보다는 본인과 조직을 동일시하는 헌신의 리더들이 각 부분에 포진하여야 인류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아는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 아니며 교육이라는 숭고한 이상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봉직하는 구성원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며 모든 구성원은 이런 존경에 합당하도록 말과 행동의 품격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조직의 품위를 지켜야 남도 우리 조직을 격조 높게 대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작별 인사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70년 전 더글러스 맥아서 장군이 미 의회에서 행한
이임사에서의 명언 All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저에게도 이제 사라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과의 시간은 잊지 못할 기쁨이었고 그런 영광된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제 인생의 큰 축복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림의 무궁한 번성과 여러분 모두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총장님께서 한림을 떠나시면서 한림의 존재 이유와 미래 비전이 담긴 이임사를 저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윤대원 이사장께서 감사패를 증정하시겠습니다. 감사패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귀하께서는 한림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교육 100년 대계의 꿈을 심고 가꾸는 데 온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사람 만들기에 대한 깊은 사랑과 남다른 해안으로 학생, 교직원, 동문 모두가 한마음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위기를 혁신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를 발휘하셨습니다. 총장님은 쉬운 안주를 마다하고 힘든 혁신의 길을 과감히 개척해 나아가셨습니다. 큰 꿈과 비전을 설계하면서도 사람과 사물과 생각의 디테일을 다듬으셨습니다. 항상 변화하고 항상 노력하고 항상 혁신하는 것이 가장 한림다운 것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춘천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큰 대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한림대학이 선진 인류대학이 되는 날, 대한민국도 선진 인류 국가가 된다는 생각 하나로 대학의 앞날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귀하의 헌신 덕분에 한림대학교는 이 땅에서 존경받는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총장님이 한림의 식구들에게 몸소 행하셨던 것들은 대학의 소중한 자산으로 오래 기억되고 귀하게 쓰일 것입니다. 재임 기간 중 총장님의 공로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학교법인 일성학원 이사장 윤대원. 이어서 신혜진 직원과 양유식 총학생회장이 꽃다발을 증정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그동안 한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김중수 총장님의 건강과 그리고 또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큰 박수로 이 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